안녕하세요. 부천 성인문예학교 해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려의 문화와 인쇄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려 문화의 대표적인 것이 고려청자죠. 고려청자는 고려만의 독창적인 기법인 상강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도자기인데요. 여기서 상강기법이란 반건조된 그릇 표면에 무늬를 먼저 새기고 그 안에 백토나 흑토를 메워서 한번 구워내죠. 초벌구이를 한 다음 유약을 발라서 다시 구워내는 과정을 거쳐서 제작됩니다. 고려청자는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기는 좀 어려웠고 귀족들이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죠. 그리고 고려 인쇄술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고려시대에 몽골의 침입을 받죠. 아주 오랫동안 몽골의 침입 속에서 살게 돼서 고려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몽골의 침입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어요. 무려 1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는데 팔만대장경은 그 활자의 모양이 아주 고르고 정교해서 고려에 발달된 목판 인쇄 기술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무에다가 글자를 한자 한자 불경을 새긴 거죠. 그리고 금속 활자도 발달을 하는데요. 청주 홍덕사에서 발견된 직지심체 요절은 금속 활자본이에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금속 활자본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이미 금속 활자가 발달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고, 그러면 우리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00쪽을 펴주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문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괄호 안은 무엇은 반건조된 그릇 표면에 무늬를 새긴 후 그 안에 백토나 흑토로 메우고 한번 구워내죠. 초벌구이를 해요. 그 다음에 유약을 발라서 다시 구워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작되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상강기법으로 만든 고려청자죠. 고려청자입니다. 상강기법으로 만들어낸 고려청자이다. 2번, 고려청자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에 동그라미 표 해봅시다. 1. 고려청자는 중국 송나라에서 들어온 도자기 기술이다. 아니죠. 고려의 독창적인 기법인 상강기법이 들어갔죠. 그래서 아닙니다. 2. 상감청자는 고려의 독창적인 기법으로 만든 도자기이다. 그렇죠. 그 다음 백성들이 장식용으로 사용하던 것이다. 백성들이 사용하긴 어려웠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사용했을까요? 귀족들이 사용을 했죠. 귀족들이 장식용이 아니라 뭘로 사용했죠? 생활용품으로 사용했어요. 생활용품으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 다음 3번. 기역과 니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골라봅시다. 몽골 침입 때 만든 기역은 활자의 모양이 고르고 아주 정교해서 고려에 발달된 목판 인쇄 기술을 보여준다. 무엇일까요? 팔만대장경이죠. 기역은 팔만대장경. 그 다음 또한 청주 홍덕사에서 인쇄된 금속 활자본인 니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재 있는, 존재하는 금속 활자본이다. 니언은 직지심체 요절이죠. 그래서 밑에서 골라보겠습니다.
기역은 팔만대장경, 니언은 직지심체요절. 4번이죠. 팔만대장경, 기역이고 니언은 직지심체요절.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요약을 해 보았고요. 오늘은 이 과학과 문화에서 그 두 번째 시간, 훈민정음의 창제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훈민정음 하면 우리 한글이죠. 그러면 학습 목표, 여러분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세요. 1. 훈민정음 창제의 의미를 이해한다. 훈민정음은 조선시대에 세종대왕께서 만드셨죠. 그때는 일반 백성들이 쓸 수 있는 글이 없었어요. 그 당시는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한자가 어렵죠. 지금도 우리 한자 배우려면 어렵잖아요. 획도 많고. 그래서 한자는 양반들만 사용했고 백성들이 쓸 수 있는 글자가 없었죠. 그래서 백성들의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쓸 수 있는 글이 없는 상태에서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의 과학기술 발달을 설명할 수 있다. 세종대왕은 한글도 만들었지만 장영실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여러 가지 과학기구도 많이 만들죠. 그래서 조선은 과학기술도 많이 발달을 합니다. 네, 이분은 아주 훌륭하신, 우리에게 한글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한글을 만드셨고 과학기구를 많이 만들어내셨어요. 네, 그 다음 그러면 자세히 훈민정음 창제, 우리의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02쪽입니다. 102쪽 훈민정음 창제.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정치, 경제, 문화 등이 다양하게 발전했다. 특히 집현전이라는 기관을 두어서 참신한 인재를 등용하고 학자들을 등용했어요. 그리고 학문을 연구하게 했죠. 집현전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유교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예법과 제도를 정비했다. 활자 인쇄술로 삼강행실도라는 유교 윤리를 담은 책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현전이라는 곳에서 참신한 인재를 등용해서 학자들이죠. 학자들로 하여금 학문을 연구하게 하고 삼강행실도라는 유교 윤리를 담은 책도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훈민정음을 만들게 되죠. 우리의 글을 한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삼강행실도, 훈민정음 이런 책을 집현전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세종은 나라의 근본을 백성에 두고 백성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가장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백성이다. 그러니 백성이 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은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쓸 수 있는 글을 만들어 주셨어요. 훈민정음의 창제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그 당시 백성들이 쓸 수 있는 글이 없다고 했죠. 글을 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 이것이 세종의 가장 큰 업적이죠. 그 다음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에는 우리 글이 없어 중국의 한자를 사용했다. 그러다 보니 이 어려운 한자를 백성들이 사용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한자는 일반 백성이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양반들만 사용했어요. 세종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28자, 28글자의 훈민정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음과 모음 합하면 28자죠. 그 다음 조선의 과학기술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과학기술은 세종 때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크게 발전했다. 백성들을 잘 살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발달했다는 거죠. 농업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새로운 농사법을 모은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만들어냈어요. 세종대왕께서 조선은 지금도 경기도, 강원도, 그 다음에 지금은 경상남북도 이렇게 나눠졌지만 그 당시는 경상도, 그 다음에 전라도 이렇게 해서 전국이 8도로 나누어졌다고 해요. 조선시대에. 그래서 각 도마다 관리들을 보내서 그 지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사 짓는 방법을 알아오도록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농사법을 조선 8도에서 만들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농사법을 기본으로 해서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농사법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에도 관심이 많았다. 장영실을 비롯한 학자들로 하여금 앙불구, 해시계, 자경루, 물시계, 특히 비가 내린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추구기, 비가 얼마나 왔는지 이것을 만들어서 각 고을에 보급했다고 해요. 나눠준 거죠. 이런 것을 보급하여 농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중국의 역법을 참고하여 우리에게 맞는 천문역법서인 칠정산이라는 것도 만들었다. 이와 같은 과학기구의 발명은 백성들의 일상생활과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럼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전국 8도에서 농사 짓는 방법, 농사법이죠. 네, 이런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알려줬다는 거죠. 전국에 보급했다. 백성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도 관심이 많아서 장영실은 원래 양반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장영실의 그 뛰어난 그런 능력을 인정해서 과학자죠, 과학자. 해시계를 만들게 하고 앙불구, 해시계 이름이 앙불구예요. 앙불구. 물시계는 자경루, 그 다음에 비가 온 양을 잴 수 있는 측우기, 이런 과학기구들을 만들어서 각 고을에 보급하였다. 나눠준 거죠. 농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천문역법서인 칠정산도 만들고, 밑에 그림을 보면 네, 여러 가지 과학기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과학기구의 발명은 백성들의 일상생활과 농사 짓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럼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가 온 양을 재는 추구기. 그 다음에 천체 관측기구예요. 네, 천체를 관측하는 해, 달, 별 이런 것을 관측하는 과학 관측기구 혼천이. 그 다음에 물시계인 자경루, 해시계인 앙불구. 이런 것을 만들어냈죠. 네, 그러면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네, 우리 교재 104쪽이죠.
104쪽을 펴주세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괄호 안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우리걸. 무엇이죠? 네,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 그 다음 2번. 세종 때 만들어진 책을 그 목적에 맞게 연결해 봅시다. 삼강행실도, 유교 윤리를 기본으로 만든 책이죠. 그래서 유교의 윤리 실천, 지켜야 할 윤리. 그 다음에 농사직설은 우리 실정에 맞는 농사 짓는 방법이에요. 농사 짓는 방법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했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농사 짓는 방법. 그 다음에 3. 다음은 세종 때 만들어진 과학기구로 비의 양을 측정해서 홍수나 가뭄에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비가 얼마나 오는지를 알아야 홍수가 나는 건지, 또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뭄이 되는 경우, 그래서 비가 온 양을 잴 수 있는 기구, 측우기죠, 측우기. 그 이름을 써봅시다 그랬네요. 예, 한자로 측량한다는 뜻이에요. 양을 잰다. 그 다음에 측우, 우자는 비우자입니다. 비온 양을 재는 기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측우기. 네. 네, 이렇게 해서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과 여러 가지 과학기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정리콕콕에서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5쪽이죠. 1번 고려의 상감청자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기법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기법을 상감기법이라고 하죠. 두 번째,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힘으로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팔만대장경과 같은 불경이 제작되었다. 네, 몽골의 침입이었어요. 몽골의 침입을 이겨내겠다, 이겨내보자, 물리치자 그런 의지를 담아서 만들어낸 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나무에 불경을 새긴 거죠. 글자를 한자 한자. 그 다음 3. 팔만대장경과 직지심체요절은 고려시대 인쇄술의 발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다. 팔만대장경은 목판 인쇄술이고 직지심체요절은 금속 인쇄 기술이죠. 금속 인쇄 기술. 그 다음 4. 조선 세종 때에는 집현전을 두어서 집현전을 중심으로 학자들이 백성을 위한 학문을 연구하고 그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되죠. 이런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세종은 농사직설을 편찬하고 농사짓는 방법이죠. 농사법 이런 책을 편찬을 하고 추구기 등 과학기구를 만들어서 백성들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런 여러 가지 과학기구들이 발명이 되죠. 추구기뿐만 아니라 천체 과학기구인 혼천이, 그 다음에 해시계인 앙부일구죠. 그 다음에 물시계는 자경루, 이런 여러 가지 과학기구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보급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문화와 인쇄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